이번 시간에는 환장할 소스 코드, 엉킨 실타래 마냥 진짜 환장할 소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소스를 열어보면 보입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 소스 코드를 말이죠. 그걸 차분히 풀어서 기능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 다 치우고 새롭게 리팩토링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참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리팩토링한 소스 칭찬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엉킨 실타래 같습니다. 서로 개발 패턴이 다른 것까지 따지면 안 되죠. 오히려 잘 돌아가던 코드를 괜히 건드려서 핵폭탄급 사고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엉킨 코드를 볼 때면 용서할 수 있는 신입의 처음 짠 코드인지, 지난 프로젝트 공통 개발자가 사이코패스였는지, 저번 프로젝트가 불지옥이었었는지, 프로젝트 이후 현업의 요구사항이 지나쳤는지를 얼추 알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가 부족한 개발자. 개인적으로 기초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그 잘난 척하기 좋은 축약 용어 모르는 것이나 네이밍 룰을 잘 안 지키는 습관이 아닙니다. 축약어는 암기 부분이라 접하지 않았을 뿐이고 네이밍 룰은 갈구면 알아서 고쳐집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구현하기보다 가져다가 씁니다. 게시판 예제 한 개를 DB 연동부터 답글 기능까지 있는 코드를 붙여놓고 다음 게시판에 이어서 짜 넣을 수 있는 기초가 전혀 없는 그런 개발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책을 사서 다른 소스를 이용해서 커넥션 풀을 여러 개 만드는 황당한 소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기초가 없죠. 또 공통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무시하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엉킨 실타래의 시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통을 고치더라도 다른 곳에는 아직 안 고쳐져서 찾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커밋 로그가 있어서 추적당합니다. 테스트 단계에서 걸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스 작성한 사람만 갈구면 끝나는데 현업이 쓰다가 사고 나면 사고 보고서 씁니다. 개발자들 다 나가고 유지보수 하다가 그런 곳에서 피보는 유지보수 직원들 많습니다. 두 번째, 무리한 신규 언어 도입. 설레발 주도 개발이란 말이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신기술에 빠져서 발표와 자랑질을 싸지르고 약을 팝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도 하나에 꽂혀서 빠돌이 빠순이가 탄생합니다. 신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란 기대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개발자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실망을 한 눈빛입니다. 이 신기술은 기대했던 것만큼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일을 늘리기만 합니다. 더 많은 학습, 코드는 수도 없이 재작성되죠. 팀은 지치고 관리자는 빡칩니다. 사람들은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리액트 아주 좋은 언어입니다. 페이스북이 복잡한 웹 앱을 만들다 보면 아주 복잡한 상태 관리 이벤트로 정신이 사납고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의 약팔이에 빠돌이가 외칩니다. 페이스북이 새 시대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이제 모든 것을 리액트로 다시 만들자. 아주 많은 일들이 진행되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이 리액트는 실시간 알림이 아주 많은 단일 페이지 웹을 만드는데 아주 훌륭하지만 그보다 간단한 케이스에는 딱히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도 생성되지 않은 신기술, 시장에 인력풀도 생성되지 않은 신기술, 의도와는 달리 예상 외의 방법으로 희귀하고 망측한 소스들이 만들어지죠. 세 번째, 헬 프로젝트 입성. 모든 개발자가 싫어하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면 안 되던 프로젝트입니다. 투입했는데 요구사항이 아직도 없습니다. 며칠 손가락 빨다가 빨리 못 나가면 불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6개월 중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개발 기간은 단 2달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드 모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무한 반복. 설계는 자기 전에 30분 동안 머릿속으로 합니다. 사태 파악 못하는 눈치 없는 동료 개발자는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고 속도도 느리고 퍼포먼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갑질에 동료까지 등이 없고 개발해야 하는데 리팩토링 할 시간이 어디 있겠나요? 빠른 개발과 납기를 위한 몸부림이 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도 제법 한몫합니다. 63빌딩의 지하실 좀 늘리자고 합니다. 까라면 까야죠 하고 대응해주면 풋 커버 할 수 있는 거였잖아. 고객이 아주 버릇이 나빠지면서 만족해 합니다. 현업에게 한마디 대들기를 주재함으로써 받는 벌 중에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서지원. 말은 좀 안되지만 이로 인해 인생이 고달파지고 생각지도 못한 엉킨 코드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스파게티 소스란 무엇인가? 계획, 설계 없는 코딩, 요구사항을 듣고 바로 코딩을 하거나 요구사항이 기획한 범위를 크게 벗어날 때 프로그래머의 알고리즘 구현 실력이 매우 지나칠 때 스파게티 소스가 탄생합니다. 객체지향이라고 해도 위에 어르신들 한 집에 조상이 많으면 비위 맞추기가 어렵죠. 하나의 함수에서는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규칙을 어겼을 때 로직이 꼬입니다. 하나의 함수의 코드 길이가 1000줄이 넘으면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또한 하나의 기능을 2개 이상의 함수로 쪼개어 개발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의 메소드들이 뒤죽박죽 얽혀 있으면 그냥 답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메소드 하나를 조금 손보면 프로그램 전체가 오작동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디버깅은 물론이고 기능 확장 같은 게 악몽입니다. 귀찮아서 다시 짜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순서도를 그렸을 때 조건 분기가 나무 뿌리처럼 얽혀있는 코드는 훌륭한 스파게티 코드입니다. 보통 3단계에서 5단계를 초과한 콜백 체인은 스파게티 코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콜백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노드.js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예 노드.js의 단점을 콜백 지옥이라고 다중 포 루프에서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마구 남발하면 고투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코드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엉킨 실타래 마냥 환장할 소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